자, 다음은 진행의 사례를 통해서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제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문장에 부사,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문장을 보니까 when, 부사절이죠. 이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접속사 편에서 제가 이제 또 자세히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부사절이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자, 요 컴마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주절이니까 주절과 독립돼서 독립부사절이다. 그러면 독립부사절의 시제를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으니까 요 과거죠. 그죠? 요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내가 집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이 주절에 시제가 없어요. 그쵸? 지금 여기 이제 만약에 was fishing, 그러니까 과거를 써야 될지 was를 써야 될지 아니면 am을 써야 될지 모를 경우에 이 안에서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부사 이걸 보는 거죠. 이 부사절에. 이 부사절에 보니까 때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시제가 있죠. 과거. 아, 그러니까 요 때 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과거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arrives, 현재가 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am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를 참조해라. 부사를 참조하면, 부사를 확인하면 시제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 진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제 얘기 같은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낚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진행형이 맞는데, 자, 여기 보면 마찬가지예요. 주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동사,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죠. 이거 당연히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now라는 현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am이 온 거예요. 여기 만약에 I was eating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now가 있는데 그러면 맞겠습니까?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법 문제를 볼 때 시제를 판단할 때 이런 부사가 있나 봐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있나 봐야 되는데 부사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요거와 연결된 부사절 여기 있어요. 그쵸? 그 부사절의 시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아, 여기 시제가 뭐가 와야 되는구나. 요거 was가 와야 되는지 am이 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또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 문장을 보고 거기에 시제를 보고 또 뒤에 문장 보고 그래서 거기에 시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우리가 보통 dine out 그러면 이게 외식하다입니다. 그럼 왜 외식이냐? dine은 식사하다예요. 근데 out,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다가 dine out 또는 eat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eat out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왜 가까운 미래라고 해놨죠? 왜 그러느냐? in the afternoon 이 부사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지금 오전인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아, 이게 미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 형태가 왔어요. 현재 진행형 형태가 왔지만 뭐예요? in the afternoon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까운 미래로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오후에 외식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이것처럼 now가 왔다. 그러면 지금 외식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 볼 거냐, 가까운 미래로 볼 거냐, 여기는 뭐 습관적 행위, 이런 습관으로 볼 거냐,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로 본다? 부사로 판단해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를 가지고 얘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아니면 가까운 미래다. 또는 습관적인 행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습관적인 행위는 뭘 보고 알까요? 이제 아실 거예요. 부사를 봐야 된다 그랬죠, 부사. 예죠. 늘, 항상.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 왔지만, 요 always 때문에 습관적인 행위다. 그러면 습관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사를 보고, 우리가 습관적인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볼 때는 부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문장의 구성을 볼 때는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문장의 형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시제를 볼 때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때를 우리가 보통 부사 그러면 지금처럼 때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는 장소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는 이유 because 왜냐하면 또 양보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뭐 결과 가능 뭐 많이 있지만 뭐 운명 뭐 이거 외웠어요 저도 중학교 때. 근데 이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문맥에 맞게 때나 장소 이유는 뭐 여기까지는 이 부사를 나타내는 요 때 장소 이유 양보를 나타내는 이런 접속사들이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결과냐 가능이냐 운명이나 하는 것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공식이 없어요. 이거는 문맥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석을 해봐야 되죠. 해석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래 진행입니다. maybe 아마도 이거 부사죠. 자 지난 시간에 1강에 자 조금 전에도 그랬고 주어 앞에는 부사가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어 주어 앞에는 부사가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왔어요. 그럼 도치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의 maybe라고 하는 것은 부사인데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도치가 안 돼요. 이 maybe라고 하는 것이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동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도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장 내용 전체를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사가 맨 처음에 왔어도 도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동사들을 꾸며주거나 뭐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그럴 때는 도치가 된다. 이제 아시겠죠? 도치에 대한 거 아시겠죠? 이제. 예. 자, 그러면 자, she will. 자, she will 그러면 she will이죠. 이거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여기서 W하고 I가 생략이 돼서 요거를 생략을 하는 대신에 어퍼스트로피를 찍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왔으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동사 원형이에요. to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부정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진행형이 왔죠. 그래서 미래 진행형이죠. 자, 미래 진행형. 아까처럼 미래 진행이다. 그러면 미래 더하기 진행이죠. 그럼 미래는 미래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죠. 그러니까 미래. 그 다음에 B가 B가 동사 원형. 그죠? 그 다음에 동사 ing.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미래 진행이냐? tomorrow. 부사가 미래라는 게 있죠. 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will이 온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now가 왔다. now가 왔으면은 will이 오겠어요? 아니죠. 현재 진행을 써야 되죠. 그러면 she is doing이죠. 그래서 부사를 잘 봐야 된다. 부사가 중요하다. 자, 다음은 완료의 사례를 통해서 또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꼭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된다? 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과거 완료가 왔어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인데, 자, 요건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이게 주절이에요. 이게 주절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요 안에서는 시제를 나타내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과거 완료가 오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사를 보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부사절이 뒤에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사절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부사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뒤에 있어요. 자, 콤마 없죠? 예, 콤마가 없어요. 뒤에 올 때는. 자, 근데 콤마가 있는 경우는 이제 삽입입니다. 삽입. 그래서 이제 삽입이 되고 뒤에 또 뭐가 오죠? 그럼 독립부사절이 돼요, 또.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별도로 깊이 강의를 해드리고. 이게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에요. 그럼 부사절에 이제 시제를 봐야 되겠죠. 과거죠.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기 전이잖아요. 전. 그럼 과거보다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물론 과거 완료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를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미는 다 통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 완료 그러면, 자, 과거 완료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죠. 대과거. 대과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대과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 제가 이제 전에 아는 같은 선생님들한테, 자, 여기서 대과거의 대자가 뭐예요? 한문으로 쓰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대자. 더 큰 과거다. 그럼 소과거가 있습니까? 예? 작을 소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대과거라는 얘기는 비교할 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할 때 또는 비교할 때입니다. 자, 과거와 과거가 비교해, 서로. 비교했을 때 더 과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거잖아요. 근데 얘와 비교했을 때 더 과거다. 그래서 과거 완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대과거라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이제 뭡니까? 이게 문법이 과거 완료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옛날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과거 완료를
이제 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과거란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대과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비교했을 때 과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대과거다 이렇게 막 진짜 이 클때자로 써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과거 완료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완료를 보면 자, 요게 현재예요. 미래입니다. 이거 과거예요. 이거 미래고. 자, 현재 완료다 하는 얘기는 현재 완료다. 현재 끝난 거예요. 현재 끝난 겁니다. 요때 끝난 거예요. 그럼 시작은 언제 했겠어요? 과거에 했어요. 과거에. 시작은 과거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금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그러면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한다면 현재 완료는 끝이란 얘기예요. 끝. 현재 끝. 그럼 시작은 언제 했겠어요? 당연히 과거에 했죠. 과거 완료는 과거 끝. 굉장히 쉬워요. 과거 끝. 과거에 끝났어요. 그러면 요때 끝났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했겠어요? 요 끝난 과거보다 그 이전의 과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퀴즈를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자, 하나는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죠. 과거에 끝났으니까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런데 요 과거 완료의 시작점보다 더 오래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거는 현재에 끝났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딱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생각합니다. 요 시작점을 생각을 해요. 시작점을. 그게 아닙니다. 끝난 걸 생각해야 돼요. 현재 끝났으니까 이거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만약에 훨씬 더 이전에 시작을 했는데 끝난 거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건 미래 완료예요. 그러니까 미래 완료는 미래에 시작해서 미래에 끝날 수도 있고 현재 시작해서 미래에 끝날 수도 있고 과거에 시작해서 미래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무조건 그 전이니까 과거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끝난 건 현재 끝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지금 미래 완료 설명을 했는데 미래 완료는 미래 끝. 끝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시점. 그러나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하고 차이점은 완료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기간이 이렇게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순하게 현재, 과거, 미래는 그냥 점이에요. 아, 요때 했어, 요때 했어, 요때 했어. 근데 과거 완료는 요때 시작해서 요때 끝난 거야. 어느 기간이 있죠. 기간이. 현재 완료는 뭐 어느 시점에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났다. 이 기간이 있어요. 미래 완료는 마찬가지로 과거 아니면 현재 또는 미래에 시작해서 이러한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끝날 때까지. 한 번 딱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해왔고 경험이죠.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 이거죠. 그 다음에 행위가 끝난 거. 지금 완료. 끝. 자, 완료. 지금 개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면요. 아, 이러니까 이렇겠다. 자, 이걸 알면, 과거부터 지금 해가지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경험이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계속이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자, 침대는 과학입니다. 문법은 이해입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침대가 왜 나오냐고요? 그냥 해본 거예요. 자, 다음에 주어죠. 동사죠. 부사구예요. 그죠? 자, 그런데 봅시다. 부사를 보라고 그랬죠, 부사. 그럼 네버예요. 결코. 그러면 결코니까 결코 해본 적이 없어. 결코 이러한 거를 해본 적이 없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는 주어, 동사, 부사구죠. 부사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for예요. for 다음에 이렇게 수의 개념이 오잖아요. 수의 개념의 기간이 오게 되면 for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동안 이럴 때 수의 개념, 5년이라는 숫자 개념이 왔잖아요. 그럴 땐 for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안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뭐 동안할 때 우리가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가 오죠. 근데 이 during 명사, 이 명사는 그냥 명사입니다. 그냥 명사예요. 보통 명사라고 하면 안 되고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during winter vacation. summer를 하려고 그러다 이제 겨울인데 뭐. 그래서 자, during winter vacation. 숫자 개념이 있어요? 없죠. 그냥 명사예요. 이럴 땐 during을 씁니다. 자, 그런데 for가 오면 자, 물론 명사가 오지만 자, 이건 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 이게 중요합니다. 수. 그러니까 for 자, 여기서는 좀 진짜 숫자가 왔지만 여기서 그냥 many years. many라고 해볼게요. many. 이것도 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for가 오는 겁니다. during many years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while. while은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이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동시동작 얘기하죠. 물론 while이 반면에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동작 할 때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하는 동안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부대 상황 말씀을 드렸는데 부대 상황이 동시동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동시동작이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부대 상황이래요. 이게 일본에서 사실 그 문법 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식 표현하고 우리나라 말의 표현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표현 방식이. 같은 것도 있지만 표현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while은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while은 문장이 오든지 또는 뭐 동사 ing가 오든지 또는 수동태면 pp. 이거 분사입니다, 이거. 분사라고 써야 되겠네. 분사. 이렇게 옵니다. 분사 구문이, 분사어입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좀 접속사가 있는데 주어까지 다 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분사가 옵니다. 이게 동명사 아니에요. 이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자, 요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행위가 온다는 얘기죠. 행위. 그러면, 자, while, working.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에 뭐뭐해서 일을 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를 나타내는 문장 또는 분사, 이게 올 경우에는 y를 씁니다. 이건 전치사입니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이 동화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5년 동안이에요. 그럼 과거 5년 전부터 현재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 5년 전부터 현재 지금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 그죠? 5년 동안이면 기간이잖아요. 기간. 동안. 기간이잖아요. 아시겠죠? 기간이니까 완료를 써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돼요? 5년 동안 그녀는 5년 동안 나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죠, 이거는. 계속으로 봐야죠. 이거 완료로 보면 안 돼요? 자, 5년 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관뒀다? 관뒀다 그러면 뒤에 뭐 따로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ince가 왔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since죠. 네, 많이 오죠. 자, since가 왔는데 여기 이렇게 현재 완료 이런 거 안 쓰고 단순 시제 그냥 worked 이렇게 과거형 틀리면 안 되죠.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발전된 게 이겁니다. 자, 그럼 2013년 이래로,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우리 회사,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해왔다 이거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제품들 보면 since 해놓고 뭐 1900 몇 년 뭐 이렇게 써는 거 있죠. 뭐 아니면 무슨 가게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간판에 보면 뭐 since 해놓고 몇 년 이렇게 써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해온 거니까 그 가게가 생긴 지가 생긴 해가 이거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생겼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가게라면, 여기서는 2013년부터 이제 일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어져. 미래 완료가 왔습니다. 미래 완료. 3년 동안이죠. 얘도 역시 기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완료가 와야 돼요. 완료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 미래가 왜 왔느냐? By next December. 이거 미래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미래잖아요. 그쵸?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2월이죠. Next December 그러면 내년 12월이에요. This December 그러면 올 12월이죠. 그래서 이 next December 그러니까 미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will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부사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for 때문에 완료가 온 거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미래가 왔기 때문에 미래가 온 거예요. will이 온 거예요. 여기서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기간이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기간이 왔으니까 완료가 왔는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자, since 201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then이 왔어요. 여기에. 그럼 2013년도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라는 게 또 있잖아요. 시제가. 이 since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완료가 오는 거고 기간이니까 then은 과거잖아요. 그럼 has가 아니라 had가 되죠. She had work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ince는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어느 기간까지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앞에서 완료를 공부했습니다. 자, 완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간이 존재한다. 기간이 있다 이거죠. 기간이. 그 다음에 자, 시제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끝났으면 현재 완료. 과거에 끝났으면 과거 완료. 그 다음 미래에 끝났으면 미래 완료다. 그러나 기간은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간과 시제. 이건 부사를 통해 확인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한 가지가 더 있죠. 과거와 과거를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역시 이것도 부사와 접속사를 또는 뭐 전치사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완료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현재 끝났으면 현재 완료다. 과거에 끝났으면 과거 완료다. 이겁니다. 그냥 어느 한 시점에만 딱 했다. 그러면 이건 단순이에요. 단순. 기본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금 완료 진행이 맞는데, 완료도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완료 진행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되어져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냥 현재 완료 써도 되는데 현재 완료 진행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진행,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꼭 알려야 되기 위해서. 잘못하면 그냥 끝난 것으로 판단하기도 쉽기 때문에 진행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완료 진행은 그 이전부터 특정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어죠. 여기 과거가 왔어요. 과거. 물론 얘는 이제 동사입니다. 얘는 이제 조동사죠. 그 다음에 대시 왔어요. 자, 이 대시는 접속사죠. 이 목적어예요. 근데 이 대시는 생략 가능해요. 그럼 왜 대시 생략 가능하냐? 우리 보통 그러죠. 아, 대시 왔어요. 생략 가능해요. 그럼 왜요? 대시니까 생략 가능해. 그게 아닙니다. 자, 대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미가 있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뭐, 지금까지 한 whether,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온다면 이건 뭐뭐인지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that은 그냥 뭐다 이거예요. 뭐뭐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 가능한데 if, whether 이러한 접속사는 이렇게 명사절로 하는데 쓸 수가 있다? 없어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that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것 뿐이지, 이러한 의미가 있는 if나 whether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의미가 있는 접속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주어, 동사, 이건 이제 부사구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과거 완료 진행이 왔어요. 요걸 보면 시제 알죠? 과거 have pp, had pp니까 과거 완료,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니까 진행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과거 완료 진행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깨달은 시점보다 그 이전에 적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깨달은 시점보다 이전,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과거, 요
돼가고라는 비교한 거죠. 비교했을 때보다도 얘가 더 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이거죠. 뭐뭐 이래로. 그래서 이 since then 오게 되면 이 특정 시점이 와야 됩니다. 특정 시점이 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2 years 그러면 2년. 이게 2년이 이게 기간이지 어떤 특정 시점 언제다 라는 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시점이 아닌 이러한 막연한 그냥 이 숫자의 개념 막연한 것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특정 그때 이래로 이건 가능하지만 2년 이래로 2년이 언젠데 알 수 없죠. 2년 동안 하면 이제 여기 for가 와야 되겠죠. 그럴 땐 for를 써줘야 되겠죠. since는 특정 시점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죠. 여기에는 지금 보면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현재로 본다. 그래서 주어 현재 완료 진행.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죠. 부사구죠.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에 관해서 위에서가 아니죠. 뭐뭐 위에서가 아니라 뭐뭐에 관하여 이거죠. 자, 전치사 on이 오고 어떠한 주제나 대상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주제에 관련된 거죠. 뭐 대상, 소재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관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 계획에 관하여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 이제 이거 아시겠죠? 이제 아우 그러면은 I will의 줄임말이죠. 자, 여기 현재가 왔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죠.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현재 완료 그러면 안 되죠. 참 여기 will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래 완료 진행이죠. 그런데 여기 by가 있는데 여기 이제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왔죠. 올해 말. 그럼 여기 by를 까지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즈음이에요, 즈음. 그래서 올해 말 즈음이면 3년 동안을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건 이제 기간이 왔어요. 기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제, 아까 그랬죠. 기간이 왔어요. 이제 시제를 알아야죠. 시제를 보기 위해서는 부사를 본다 그랬죠. 올해 말 즈음. 올해 말 즈음. 즈음이죠. 미래죠. 그러니까 여기 will, 미래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없어요. 그럼 그냥 현재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will을 빼야죠. 그런데 올해 말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will을 써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에 과거 시제가 왔다 이거예요. 과거 시제가 왔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헤드가 오겠죠. 헤드. 기간이 오니까 완료가 와야 되고, 그렇죠? 기간이 오니까 완료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가 왔으니까 헤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료다 그러면 뭐가 있다?
완료가 있게 되면 기간이 있다. 그럼 기간을 나타낼 때는 보통 이런 since 또는 for 이런 것들이 온다. 또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라고 하는 건 비교죠. 비교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완료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는 시제를 보고 판단한다. 즉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예문은 케이스가 뭐 다른 케이스는 없어요. 이제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처럼 비교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것처럼 현재 완료 진행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이러한 케이스는 이러한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면 다 완료 진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지만 자 시제는 몇 가지 시제가 있다? 기본 시제 3가지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가지다. 그 다음에 응용 시제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응용형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형태입니다. 형태. 진행이 있고 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진행 시제가 아니라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는 몇 가지다? 3가지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태 또는 응용형,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3가지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제에서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